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수학 울렁증의 대물림을 막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대물림이니까 엄마가 등장해야 되겠죠. 제가 몇 가지 유형의 엄마를 보기를 들어서 해볼게요. 많이 오는 분들이 주로 수학을 어려워했거나 수포자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엄마들은 내가 어렸을 때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만큼은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는 굉장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합니다.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연산지를 많이 하셔요. 그러다가 연산지를 많이 하시는 데다가 시기도 빨라요. 뭐 5살, 6살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시작하는 엄마들이 많으세요. 아이들도 또 엄마가 열심히 시키고 열심히 관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오는데요. 내가 봐서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거죠. 해본 것만 알고 그 연산 꼴만 알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펼칠 새도 없이 계속 연산 훈련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내 생각을 통해서 구조를 분석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종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계산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조바심이 더 나는 거죠. 나도 싫었는데 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시켜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어른이기 때문에 언제 찾아오시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는 더 많이 시켜도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깨달음이 와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2학년 말이거나 3학년, 4학년 초입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내 방법이 잘하려고 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연산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일단 접어두고 사물이 뭔가를 관찰하는 힘, 그 다음에 어떨 때 더 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빼야 되는지, 어떤 때는 곱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는 나누기를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힘을 먼저 키우고 난 다음에 기능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렇군요 하고 연습은 합니다. 좀 조바심은 나지만 잘 따라오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언제 그렇게 문제 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애탄하는 어머님도 있는데 이게 수학 교육이라는 게 알약 하나 먹으면 딱 고쳐지는 그런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아이들을 계속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난처한 어머님들이 계세요. 뭐냐, 본인이 수학을 좀 잘했던 사람요. 본인이 잘했던 사람은 아이가 수학을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내고 안 될 법들 하고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 시키고. 또 애가 곧잘 따라온다 싶으면 더 위험한 일을 많이 하세요. 뭐냐, 쉬운 문제는 빼요 또. 요 문제는 풀지 말고 어려운 거는 동그라미 친 것만 풀어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엄마는 수학이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초등수학은 문제를 푸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본다는 말은 문장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만약에 뭐 참새가 날아왔다 그러면은 참새가 날아오는 게 이 아이 머릿속에 동영상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날아갔다 그러면은 다시 날아가는 것이 동영상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참새가 날아왔다 날아갔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탁탁 머릿속에 그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참새가 날아왔다 그러면은
날아왔다는 말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것이 동영상으로 정확하게 이미지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가만히 냅두면은 애들은 또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날아왔다는 말은 뭐니? 하고 물어주면 훨씬 더 정교하게 날아오는 것들을 상상하죠. 그거와 반대로 날아갔다는 거는 뭐니? 물으면은 반대로 상상을 하겠죠. 그럼 날아왔다는 것을 우리 수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니? 그래서 그때는 더하기라는 기호를 쓴다. 그럼 날아가는 거는 빼기라는 기호를 쓴다. 그럼 날아왔고 날아가고 난 다음에 남은 결과가 뭐냐 하고 물을 때는 어떤 기호를 쓰니? 이게 등호를 쓴다. 이렇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 아이들이 수식이나 응용 문제를 보고 그 상황을 머리에다가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고력 훈련을 하지 않고 드립다 처음부터 연산지를 주면은 아이들이 풀 수는 있으나 알 수는 없는 상태가 돼요. 계속 반복을 하면은 풀 수 있어요. 3에다가 뭐 2를 대라 5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수학을 못했을 때의 엄마들의 태도와 또 본인이 수학을 잘했을 때의 엄마들의 태도가 결국은 비슷하다는 건 아시겠죠? 뭐가 비슷할까요? 상상력을 좀 제외하고 이 상황을 분석하는 힘보다는 기능, 기술, 더하기 빼기를 빨리 제 시간에 여러 번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수학 실력을 올리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틀렸어요. 이 초등학교 수학은 연산 문제를 많이 풀어볼 일이 아니라 많이 바라보는 것, 그 상황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 결국은 공부는 아이가 하지만 공부를 하게 하는 사람은 주체가 지금 엄마예요.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아이가 수학머리 있네, 없네, 이해도가 빠르네, 지능이 높네,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수학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관점만 정리가 되고, 아, 이거 초등수학은 상상력을 키우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엄마가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쁜 상태에서 계속 반복을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게 돼요. 제가 여기 책에서는 뭐 신발에다가 뭐 바퀴를 달면은 인라인 스케이트가 된다. 얼음에다가 열을 더하면은 물이 된다. 이런 보기를 드러났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하는 상황도 많고 다음에 빼지는 상황도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충분히 말로나 이미지로나 그런 상황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네가 하는 3 더하기 2다. 그것이 네가 하는 3 빼기 2다. 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일어나는 상황하고 수학적인 기호하고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어른들이 해야지 계속 반복시켜 주는 것은 정말로 수학 울렁증을 대물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내 첫째도 둘째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수학 교육이 뭔가, 뭐를 우리 아이에게 들려줄 건가를 바라보는 눈을 먼저 결정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빠른 겁니다. 감사합니다.